직업의 특수성, 또 도제식 교육으로 교육을 오랜 기간 시켜야 되는 어떤 직업적 구조, 이런 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밖에서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보다는 내가 앞으로 얼마나 잘 가르칠 수 있고 내가 가르치는 걸 얼마나 잘 배울 수 있느냐, 기존 조직 구성원들과 얼마나 잘 어울릴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밖에서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했던 사람들일수록 적응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오히려 잘 겪었던 사람들이 더 쉽게 적응하는 경우도 있고, 이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근데 밖에서 좋은 경험을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됐다, 기계 관련된 혹은 보수적인 조직 이런 관련된 직종에 잘 적응을 했던 이력이 있어서 검증됐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는 이유가 스스로의 어떤 도전 혹은 도약 이런 것들을 위해서 충성도 높은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게 판단이 되면 경력 내진 인턴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도 저도 없어 내가 처음부터 다 가르쳐야 돼,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이도 저도 아무것도 없어야 되겠죠. 오히려 화려한 스펙보다는 간절함이 묻어있는 혹은 이거 하나밖에 모르는 순수한 사람, 이런 경우가 한기원 쪽에 가깝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과일로 비유하면 바나나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후속 과일이잖아. 그래서 익은 상태에서 따버리면 유통을 못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과일은 익은 상태에서 따서 바로 먹는 거지만 유통이 안 되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작물로 키우는 입장에서 볼 때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덜 익은 상태에서 따서 내가 익혀서 먹는 과일, 뭐 토마토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식의 시점으로 바라보는 게 한기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덜 익을수록 좋아. 대신 벌레를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아까 나이 제한을 조금. 그래서 한기원은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관점으로 바라보는데, 이제 양대 항공사가 있잖아요. 아시아나, 대한항공이 있는데, 아시아나는 뽑아서 갖춰놓으면 도망가고 다 위로 올라가는 거야, 대한항공으로. 뺏기는 거라. 그러니 아시아나 입장에서 볼 때는 대한항공의 못갈 애들 뽑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점점 내려가고 있고 점점 더 어린 애들로 가고 있어요. 이게 육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나이가 다 포함이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은 25이라도 정신력이 높은 아이들은 안 뽑아요. 그런 축에 들어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100% 아시아나는 안 돼. 그러니까 지원 못했지. 못한 게 뭐 후회할 필요는 없어요. 해봐야 떨어져. 대신 대한항공은 가능성이 있어요. 대한항공은 이제 선택의 폭이 넓잖아. 뭐 대충 뽑아도 다 자기들의, 왜 양쪽에 다 붙었다? 그러면 자기들한테 올 걸 알거든. 다 좋아. 기계도 좋아하고 적응도 잘했고 뭐 경력도 있고 자격도 다 있는데 대한항공 옷을 입혀놓으면 좀 우리 회사 이미지에 안 어울려, 이런 느낌. 외모부터 말투나 행동이나 보여지는 이미지가 대한항공 옷을 입히기가 조금 꺼려진다, 그러면 안 뽑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보는 거야. 이미지까지 보는 거지. 그러니까 대한항공 승무원들 보면 다 똑같잖아. 외모, 체격까지 비슷해. 딱 거기에 맞춘 사람들만 뽑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내려갈수록 좀 달라지죠. 그래서 한번 딱 지원해보고 대신 이제 전력 투구해서 잘 알아보고 준비해서 한번 딱 지원해보고 아니다 그러면 다른 데 가야 돼요. 거기다 시간 낭비할 의미는 없어요. 그 정도의 가치 있는 조직도 아니고. 양쪽에 예를 들어서 아시아나 한기원 다 붙었다 그러면 난 아시아나 가라고 하고 싶어. 근데 보통은 대한항공 가지 애들이. 아시아나를 가서 거기서 딱 탑 찍고 다른 데 가야지. 지금 아까 기계 얘기했었잖아요. 기계로 가장 재미있을 수 있는 조직 대한항공 아시아나? 아니에요. 다른 데도 있어. 아니야. 그러려면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도태되는 경우가 많고 10년 차가 넘었는데도 재미를 못 느끼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재미를, 내가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좀 더 도전하고 계속 개발을 하고 공부해서 성장을 하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다. 좋아요. 그런 직업이야. 근데 문제는 들어가서 공부를 안 하면 노동자로 전락하는 거지. 생각 안 하고 시키는 일만 하는 기계처럼. 그렇게 돼버리면 재미없는 거예요.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직업이기는 하나 발전하기가 힘든 직업에게 또 들어가기도 해요. 너무 안정적이라.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잘 제어하기 위해서 뭐 스스로 모티베이션 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고 계속 끊임없이 관련 분야 다른 쪽의 사람들도 만나야 하고 또 직업적으로만 봐도 비행기 정비 하나로만 평생 살 수가 없는데 이게 이제 안정적인 수입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안주해서 다른 건 노력을 안 하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정년이 딱 되고 나면 다른 대안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요. 군인들이 연금이라도 나오지만 이거는 그것도 아니거든. 근데 나와서 연금이 문제가 아닌 거야. 아까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장기적 측면으로 볼 때 연금이 나와서 해결이 된다고 쳐도 계속 연금만 받으면서 놀고 살 거냐는 얘기지. 나이가 들어서 50대가 됐을 때 뭘 하고 살 거냐는 얘기야. 물론 비행기 쪽에서는 계속 꾸준히 발전하고 노력해서 촉탁직으로 뭐 60, 70대까지도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30대야 계속 뭐 노동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40, 50대 되면 머리 쓰는 일을 해야 되잖아. 이직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전 이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 그러면 이전 직장에서 내가 어떤 경험을 했고 이직하려는 이유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조금 더 긍정적인 말이 나올 수 있어야 해요. 그런 것들도 좀 해야 되고 뭐 그런 측면으로 좀 막 본인이 했던 경험들이나 전공 아까 나한테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뭐 한겨울은 당연히 이제 해보고 내년에 인턴 지원을 좀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인턴도 괜찮은. 충분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내년 한 해를 그렇게 네. 한겨울하고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예. 올인을 해봐야 되겠지. 네. 해보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네. 그 후회 없이. 네. 내년 한 해만 투자해보고 아니면 난 정리한다. 돌아서도 후회가 없을 만큼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CC가 매년 어떻게 몇십 명씩 뽑아. 말이 안 돼요. 네. 근데 꼭 뽑고 있잖아, 지금. 매년 뽑아요. 그만큼 나간다는. 이직을 한다는.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들어가는 사람만 보면 안 돼. 그러니까 매년 뽑는다는 뜻이 뭔지를 또 파악해야 되고, 네. 아, 그렇다면 그쪽 환경이 어떻겠구나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죠. 그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상식적으로 LCC에 들어갔어. 근데 열심히 해갖고 딱 했어. 경력도 쌓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인정을 받았어. 그럼 그 애가 거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좀 더 나은 조직으로 가겠지. 그리고 계속 상식적으로 가는 거고, 이제 극소수는 조금 더 나은 쪽으로 가는 사람들. 거의 대다수는 적응 못해서 도태되는 애들. 그러니까 또 그만한 인원을 또 뽑는 거고. 이게 반복적으로 있다 보니까 항공사 기준으로 볼 때도 이게 골치 아픈 거라. LCC 기준에서는 좀 써먹으려면 한 3년은 근무해야 제대로 써먹을 수가 있는데 3년 정도 되면 그만둬버리니까.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LCC도 요즘엔 전공 상관없이 뽑아요. 똑같아. 대형 항공사랑 똑같아. 오래 갈 수 있는 사람 뽑고 오래 가게 만들려고 하니까 회사 내부적으로 대우도 좀 달라져야 하고 그렇게 보여진다고 보면 되죠. 그건 그 큰 틀에서 보는 거고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각 항공사마다 또 분위기도 다르고 그 안에서 적응할 수 있는 어떤 부서별로 분위기도 또 다르고 그러니까 내 성향에 맞는 걸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신입 입장으로 생각을 한다면 어떤 조직, 어떤 부서에도 조직은 적응할 수 있는 어떤 융통성이 필요하겠죠. 인턴으로 지원을 해서. 근데 문제가 군대 생활만 했기 때문에 이거 답답하다, 사람들하고 소통 어렵겠구나 이런 이미지가 있어 넌.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불식시킬 만한 대외적, 즉 사회적 경험들을 네가 많이 해보고 뭐 동호회든 관련 분야 아니면 다른 분야 사람들하고 내가 이렇게 활동해서 사회적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능력은 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가능해. 군대에서 보수적인 조직에서도 이렇게 잘 일을 했고 대외적으로 사람들하고 이렇게 조직을 경험을 해봤네. 괜찮지 그럼. 너무 경력직으로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인턴으로 보는 게 너는 훨씬 더 수월해. 경력직보다는 그렇지. 우선은 인턴으로. 인턴이야 뽑아다 바로 현장에 넣었을 때 적응할 수 있다라는 어떤 증거가 그걸 보여줄 그렇지. 수 있으니까. 그게 돼야 되니까.
그거는 조금 더 네가 진짜 경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경우는 세부 경력 이력서 그래갖고 뭐 자소서는 필요 없잖아. 세부 이력서로 막 거기 이렇게 써갖고 내야 돼. 저 같은 저무대기는 뭐 뭐야 인턴으로 준비해야겠다. 아니야, 내가 군대 제대하고 이제 기업 들어갈 때 그러니까 그걸 썼어. 내가 헤드헌터하고도 미팅을 했었고 군대에서 내가 했던 경험들이 난 다양했거든. 특기는 나도 하나였지만 하나에 관련된 근무만 한 게 아니라 기종도 몇 개를 했고 관련된 업무도 여러 가지를 해봤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에 참여도 했었고 이것들을 다 어필할 수 있었지 나는. 너는 지금 한 보직에서 오래 있었어. 그게 너한테 지금 단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저것 해봐야 돼. 아까 DP도 해보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같은 엔진이라도 수리만 해갖고는 안 되고 뭐 일선 지원도 해봐야 되고 뭐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뭐 보직은 뭐 몇 군데 한정적 있다 하더라도 네가 관련돼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많아. 뭐 QC도 가봐야 될 거고 아니면 뭐 한 보직에서 다른 분야 관련된 업무를 해봐야 되지. 그치? 그리고 뭐 연관 부서에 관련된 경험들을 해서 자꾸 내가 뭔가 업무 분야가 늘어나면 너한테 기회가 와. 이놈이 기관 특기인데 이런 것도 좀 알고 이런 경험도 있네. 야, 그럼 너 이거 한번 해볼래? 이거 베이스가 있으니까 이것도 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너한테 기회가 올 수 있지. 그러니까 이력서 한 줄이 더 들어가는 거야. 남들이 쓸 수 없는 게 나는 한 줄 더 들어가지. 그게 쌓이니까 큰 무기가 되는 거지. 그게 기술적 측면으로 볼 때 전문직 이력서를 쓰는데 몇 줄이 들어가느냐. 하다못해 항공기 기종 몇 개를 만져봤느냐. 그 기종에서 뭘 해봤느냐. 이런 것들이 이력서에 이제 경력직이 되면 세부 이력서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력서가 막 몇 줄이 나오는 거지. 한 기종 안에서. 그걸 보고 판단을 해, 나중에 경력자들은. 그러니까 그건 뭐 굳이 뭐 그 소리 안 내도 전화 한 통하면 다 알게 되니까. 뭐 걱정 안 해도 되고. 어쨌거나 많은 경험이 이제 필요한 거야. 했던 것만 반복적으로 하지 말고 새로운 걸 자꾸 도전해서 새로운 거 도전한다는 그 일 자체가 굉장히 어찌 보면 불편함이잖아. 익숙해진 것들을 그냥 하면 난 편한데 안주하지 않고 계속 뭔가 도전한다. 그럼 불편을 감수하는 거거든. 감수하니까 더 노력해야 되고 그 과정이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는 거야. 그런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그걸 즐길 수 있어야 되고. 항공기 하지만 네. 항공기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수요가 너무 적어. 근데 공급은 많단 말이죠. 그걸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근데 이것도 참 바보 같은 일인 게 항공사에 들어갔다고 잘났고 그렇지 않다고 못난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꾸 그게 최고인 양 착각을 하고 있고 항공기 관련 이제 직업도 얼마나 많은데 조종사, 정비사, 승무원 세 가지밖에 모르는 거지. 이거 얼마나 답답해. 2차, 3차 업체까지 계산하면 어마어마하다고. 아덱스만 가봐도 얼마나 많다는 걸 알게 될 텐데 사람들이 너무 모르니까 그냥 대기업 들어가고 싶은 거야, 솔직히 말하면. 그쵸? 대기업 들어가서 편안하게 돈 받고 싶은 거라. 그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야. 내가 기계를 좋아하고 그 기계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비행기라고 지금은 생각하니까 그걸 하고 싶은 거지만 비행기보다 어려운 기계가 없을까? 직장도 여러 번 옮겨보듯이 사업도 한 번에 성공하는 사람이 어딨어. 성공해도 안 되고. 그럼 사업을 하다가 한 번 쓰러져 보고 또 다시 일어나 보고 그러면서 또 배우고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가야지. 근데 이게 나이 들어갖고 40대 50대 돼갖고 사업하다 망하면 다시 재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형식이 내 가족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능하면 젊을 때 해봐야 돼.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취업을 해서 사회적 경험들을 많이 쌓고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들, 그런 아이디어, 그 비즈니스 관련된 공부 이런 것들은 30대는 거의 끝내놓고 30대 말 혹은 최소한 요즘은 결혼이 좀 늦어지니까 40대 초 정도에는 사업을 좀 시작을 해봐야 돼요. 그걸 사이드로 하든 뭐 전업으로 하든 뭐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결혼을 해야 아내가 그걸 서포트할 수 있어. 그래서 아내의 힘 같이 서로 도와서
야 여보 내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러려고 그러면 내가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상황이 된다. 당신이 옆에서 좀 서포트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협의가 돼야 합의를 해서 내가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뭐 망가져 보고 그때 또 배워서 또 올라가고 그래서 아이가 그나마 좀 어릴 때 이런 걸 시작을 해야지 이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면 움직일 수가 없어 나중에 아이들 때문에. 그렇다고 결혼 안 한대 사람들이. 그건 또 더 바보 같은 짓이고 그건 말이 안 돼.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배우자예요. 그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그런 측면까지 계산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연애도 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30대 초반에는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나와야 되고 그렇게 착착착 가서 30대 후반에는 창업 이것까지 계획을 두고 준비해야지. 그때 가서 뭐 창업을 하거나 말거나 그건 그때 가서 고민을 하고 준비는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가는 게 그다음에 이제 40대 50대 또 사업으로 시행착오를 좀 하겠지. 그래서 이제 50대 정도 가면 안정적인 자기 일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가야지. 그렇게 해서 이제 60, 70대 계속 나가야 되는데 그렇잖아? 이제 그때쯤 되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지금 보통 사업 그러면 자기가 시간 투자할 거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야. 그때쯤 되면 돈 많이 안 벌어도 돼요. 돈보다는 가치를 두고 사업을 해야 돼. 그래서 가장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 제일 좋은 건 뭐야? 내가 시간과 노동력을 투자하지 않고 내가 가치를 내릴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돼. 그때 그럼 돈도 아닐 거예요. 그러면 만족도야. 그러면 누군가한테 기여해야 돼.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해서 내가 장사를 한다. 그럼 장사를 해서 내가 쭉 성장시켜 놨어? 그럼 난 빠지고 마윈처럼 빌 게이츠처럼 빠지고 후배들한테 그걸 넘겨주고 난 뒤에서 서포트만 해주면 돼.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른 것도 해야지. 그 나이 때까지 내가 뭔가 해놨던 게 얼마나 많을 거야. 그죠? 그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즐겁게 살아야지. 그때까지도 계속 돈 벌려고 계속 돈에 연연해갖고 그러고 살면 정말 피곤해서 오래 못 살아. 재미도 없고. 그때 가면 그걸 계산해야 되니까 지금 집중해야 될 것도 따로 있어요. 또. 그러니까 거기까지 계산을 해서 하나씩 준비하고 포트폴리오를 짜고 내가 평소에 그러면 어디에 얼마큼 시간을 투자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지금 나와야 될 거야. 자꾸 질문을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 나한테. 그래서 얘 좀 특이하네. 그리고 답변을 다 해줬는데 나보고 뭘 해봤니?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첫 꿈부터 얘기를 해줬어. 나의 첫 꿈은 배우였다. 그래서 쭉쭉 나와서 가수의 꿈도 있었고 실제로 난 군대 생활할 때 가수 생활도 해봤어. 아르바이트로 뭐 카페 그 당시엔 뭐 그런 게 많았거든. 호프집에서도 노래하고 뭐 이런 거 많았었어. 기타 하나 들고 가서 노래도 해주고 뭐 거기서 여러 가지 경험 난 많이 했거든. 즐거웠어. 재밌었어. 내 삶을 채워주는 좋은 자연분 중에 하나야 그게. 지금은 내가 그걸 안 하거든. 그때 했던 그 경험들 내가 아들한테 지금 풀고 있지. 뭐 관악기가 있다 그러면 관악기까지 다 내가 다 듣고 이해하면서 거기다 맞춰줘야 되는 악기란 말이야. 이게 어려운 거야 굉장히. 치기만 하면 된다고 착각하지 아니라고. 기본 베이스가 다른 걸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것뿐만 아니지 뭐. 조직생활 할 때 기본 원리도 마찬가지지. 내 거 하겠다고 나 혼자 막 혼자 나가면 어떻게 이게 조합이 돼? 팀워크 돼? 안 돼. 내가 손해볼 수 있어야 되고 빠질 땐 빠져야 되고 들어갈 땐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의 절정에 이르는 음악 장르가 재즈야. 재즈는 다양한 악기가 서로 나갈 때 나가고 들어올 때 들어오고 이게 말하지 않아도 감각적으로 해. 피아노 나갈 땐 다른 악기들이 쑥 빠졌다가 또 뭐 색소폰 나올 땐 또 빠지고 자기가 리드할 때 빠질 때 이게 합을 맞추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음악이야 재즈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 분야지. 그래서 악기 하나로 시작해서 음악 전체를 알아갈 수도 있고 음악도 장르별로 다 특색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음악을 듣다 마지막에 재즈까지 가. 뭐 그러니까 재즈도 재즈지만 이제 클래식 같은 경우도 이건 워낙에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을 쭉 공부를 해보다 보면 결국 인간이 만든 음악이거든. 그 안에도 인간의 삶이 들어가 있어. 이것들을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이렇게 기계도 인간이고
음악도 인간이고 요리도 인간이야. 이게 다 결국 원리가 같구나 이런 걸 나중에 알게 돼. 인간도 마찬가지야. 태어날 때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서 뭔가 자꾸 쉬워지는 거야. 뭔가 배워가면서. 그런데 기업에 들어가서 뭐 직장생활에서 어느 정도 연륜이 쌓여졌다. 그러면 자기가 완벽한 거라고 착각을 해. 차로 따지면 이제 엔진만 겨우 완성된 건데 달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지. 아니지. 다른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걸 살아가면서 채워나가야 되는 거야. 채워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아 이제 좀 달려도 되겠구나. 아직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달리면서 채워도 되겠구나. 이걸 알게 돼. 그럼 그때 가서 달리면서 또 너무 무리하면 안 되지. 달려가면서 뭔가 하나 채우고 또 공부하고 수리하고 이러면서 끝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완벽해졌을 때 죽어. 그때 완벽해졌을 때 그냥 죽기 아깝잖아. 그래서 뭘 남겨놓고 죽어야 되느냐? 자식. 자식을 나보다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 놓고 죽어야지. 그래. 그러면 이 인간 사회가 나보다 나은 사람들로 채워지겠지. 그래서 반드시 자식 낳아야 돼. 내 자식을 훌륭한 사람 만들겠다? 그럼 내가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딱 부모만큼 커. 정확해. 근데 보통 부모들은 돈으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지. 그래서 돈만 벌어서 갖다 안겨주면 학원 보내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 좋은 학교 보내면 된다고? 아니오시다. 좋은 부모가 돼야 돼.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얘가 옛날에 했던 경험들을 아들한테 그대로 다 주고 있거든 지금. 아들 키우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거야. 야 이걸 여기서 또 써먹네 뭐 이런 거 너무 많아.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없어. 다 해봐. 그리고 계속 배워야 돼. 왜냐면 너희 자식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는 지금하고 또 다를 거야. 정말 다르잖아. 많이 해봐야지.